물론 뭐 중요한 이슈긴 해요. 뭐냐면 저출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또 고령사회 또 위원회가 인구 국가 그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사실 좀 난데없긴 해. 아니 우리가 뭐 인구 문제 심각하다는 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 모르고 있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지난 6월 19일 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지금 위기라고. 다 알고 있어. 누가 몰라? 그런데 뭐 이거 갖고 뭐라고 시비 걸 마음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는 뭐 세계적인 석학들도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 보이는 사진은요, 지난 19일 날 HD 현대 아사놀에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고령사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위원장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위원장이 나경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부위원장이 장관급이에요. 왜? 위원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령사회 위원회가 사실은 뭐 현 정부에 위원회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들 중에서도 거의 다 최고로 그 위상이 높은 위원회죠. 왜? 대통령이 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이 얼마나 고령사회위원회, 고령 문제,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위원회 조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왜?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이, 지금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죠. 좋아요, 그거야, 좋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문제 있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 20년 됐어요. 그때부터 저출산 문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물론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20년 전부터 돈을 엄청 쓰고 정책을 폈는데 지금 2024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봤을 때 지난 20년간의 정책이 성공했다? 보기 힘들죠. 실패한 거죠. 냉정히 따지면요. 실패한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갑자기 오늘 다시 한번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 뭔가 대단한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나온 정책들은요,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좀 더 강화하는 거지. 돈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많이 쉬게 하고, 뭐 그런 겁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요번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했잖아요. 이 선언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 하겠다라고 A4 7장 정도로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보도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사무리 카톡방 있죠? 카톡방에 전문을 올려놨거든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대요.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하겠대요. 그리고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정부들이, 어떤 정부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양립, 양육 문제, 주거 문제 신경 안 쓴 곳이 없어요. 그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이명박, 어떤 정부도 이 세 가지를 무시한 정부가 없습니다. 이거 다 노력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이에요. 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건데 아쉬운 면이 많이 있죠.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을 썼지만 지금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또다시 할 게 아니고 뭔가 지금과는 인식이 다른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혼 가정이 많잖아. 미혼 가정. 그렇죠? 결혼 안 하는데 애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인식을 변화를 갖고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좀 시대에 맞게 뭔가 정책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게 오늘 한국일보가 쓴 사설 내용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몇몇 언론들이 다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나온 내용 중에 진짜 어이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지적을 하려고 해요. 두 개 지적을. 뭐냐면 우선 이렇게 윤석열이 우리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가 그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피더라도 거기에 더 강화해서 돈도 많이 주고 더 많이 쉬게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돈, 예산. 어떻게 할 거야, 예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적자가 1년에 작년에 얼마였어요? 한 50조? 적자였고 금년도 아마 작년만큼 적자가 날 겁니다. 지금 계속 부사 감세해주고 있잖아요.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고 있거든. 지금은 또 상속세까지 완화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산이 지금 막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돈은 걷지 않고 그리고 들어오던 돈은 받지 않고 부사들 감세는 계속 해주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정책을 피겠다는 거 아니야. 그 문제는 뭐냐? 돈 문제. 돈이 어딨어? 돈이 어딨어?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에 돈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면 보세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사업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나 욕이 나와, 씨발. 내가 이 좋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앞에 욕하면 안 되는데 막 욕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어. 윤석열이.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뭔가를 할 것처럼 막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있어. 그리고 정책도 막 피고 있어.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은 그냥 있던 거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지방 교부세 있지? 이거 여기에서 조정을 해. 그겁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은 여기에 예산을요 편성을 해야죠. 원래 돈이 가는 곳에 그 정부가 어디에 정책을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방 교부세 나가는데 거기서 알아서 조절해.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황당한 거고요. 또 하나 뭐가 황당하냐. 내가 여기 막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지방 교부세가 뭐예요? 지방 교부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 교부세법도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뭐냐면 전국에 그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죠. 근데 그 세금이 다 달라요. 서울은 돈이 엄청 많겠죠. 서울은 거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요, 어때요? 세수가 부족해요. 부족해. 각 시도지사, 각 지자체가 쓰는 돈이 있는데 쓰는 돈만큼 돈을 걷지를 못해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 지자체에서 쓰는 돈만큼 걷는 이 수입으로 거둘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중앙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가 뭐 지방자치하고 있으니까 너희 돈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 지방 다 죽어요. 돈이 안 거칩니다. 그 지방에 쓰는 돈만큼 거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각 지자체로 돈을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방교부세예요. 지방교부세.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떤 돈으로 그 지방에 돈을 보내줄 겁니까? 어떤 돈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 지방에서 하는 거고 국세에서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비율, 지방교부세를 보낼 때 가장 큰 비율로 정부가 걷는 돈이 뭐냐면 뭐예요? 종부세예요. 종부세. 종부세는 100% 지방세로 나가는 겁니다. 지방세. 종부세는 일반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정같이 머리가 핀 애들은 종부세 폐지하고 종부세로 걷던 세수 다른 명목으로 걷자라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단순히 그냥 세수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종부세로 걷는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종부세가 없으면 지방으로 보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은 끝나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법 한번 볼까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요 지방교부세의 이런 이 세원 있잖아요. 대부분 뭡니까? 종부세입니다. 종부세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종부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부 지난 16일이었나요? 16일 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종부세를 폐지하재요. 종부세를 폐지하재. 아니, 막 욕이 나오는 거죠, 씨발. 왜냐면 16일 날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했어. 그런데 윤석열이 19일 날 나와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쓰냐? 지방교부세에서 쓰겠다는 거야. 아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부세 폐지하자며. 폐지할 건데 도대체 어떤 돈으로 하자는 거야? 아직 폐지 안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폐지하면, 아니, 불과 일주일도 아니죠. 불과 3일 전에 종부세 폐지를 말해놓고 3일 후에는 인구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는 어디서 걷는데? 종부세로 걷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떠들어 보는 거야, 병신들. 이런 거 하려면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얘기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종부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종부세로 거치는 돈은 앞으로 지방교부세로 더 많이 확보해서 내려 보낼 것이고, 그 확보된 돈으로 앞으로 각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더 많이 반영해 갖고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던가. 그런데 종부세는 폐지하면서 이따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종부세 폐지가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종부세가 엄청나게 지금 약화됐어요. 이미 작년에 지방 세수가 2조 6천억 또 끊겼습니다. 2조 6천억 지방 세수. 왜 그렇습니까? 종부세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종부세를 엄청 완화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종부세 폐지하지 않아도 이미 종부세가 엄청나게 완화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방으로 가야 될 돈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줄었다고요. 한번 볼게요. 부산 영도구에 앞에 그 하늘색이 2022년, 그리고 이 파란색 진한 게 2023년입니다. 2022년에는 부산 영도구에 내려보낸 그 종부세가 이 지방세가 얼마였냐면은 43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큼 줄었어요? 154억이 줄었어요. 부동산 교부세. 대전은요, 지금 149억이 줄었고요. 경기 고양시는요, 146억이 줄었고요. 전북 김제시는요, 145억이 줄었고요. 인천 미추홀구는요, 143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부 예지요. 거의 보면은 모든 지자체 예산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이 줄었다고요. 이게 왜 줄은 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해서 준 거예요. 완화해서. 지금도 이러고 있어. 저는 이 대구 경북 사람들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각 광역단체별로 이거 중요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연한 건 뭐냐면 종부세고요. 뒤에는 부동산 교부 얘기예요. 뭐냐면 중앙정부한테 받는 돈. 서울은요, 종부세를 거치는 돈이 얼마냐면 서울에서 엄청나게 거쳐요. 2조 2,700억 거쳐. 종부세. 대박이죠. 만약에 서울이 종부세 딱 걷어놓고 이거 우리가 걷어놓고 우리가 쓸래 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걷어놓고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국가가 없는 거야. 국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를 지방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한테 딱 나눠갖고 보내는 건데, 서울에서 거친 종부세가 2조 2,700억인데 중앙정부에서 서울에 교부한 부동산 교부액은 얼마다? 4,700억. 야, 그래 서울은 엄청 억울하죠. 서울은 억울해. 서울 입장에서는 아니 서울에서 2조 2천억을 걷어놓고 우리한테는 4,700억밖에 안 줘? 한 4분의 1밖에 안 줘? 5분의 1? 얼마나 억울합니까?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를 거치는 게 8,700억인데 경기도에 주는 건 5,200억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종부세 내는 것보다 받는 게 적은 곳은요, 서울하고 경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는 종부세 걷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북은요, 경북에서 거치는 종부세가요 1,200억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얼마냐? 5,200억. 전남도 거치는 게 970억인데 받는 게 5,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요, 종부세를 반대하면 안 돼요. 왜? 종부세를 반대하면, 종부세를 없애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요, 발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 발전할 거야? 뭘로 발전할 거야? 전남도 전남이지만 국민의힘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부산이나 강원도나 경북 보세요. 윤석열이 정부가 지금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폐지하면은 경북 사람들 부동산 교부세 어떻게 받을 겁니까? 못 받아요. 종부세를 받고 있는 그 지역에 받고 있는 이 이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민주당,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필요 없고 진보냐 보수냐 필요 없어. 내가 사실은 종부세를 반대하는 걸 만약에 서울이 반대한다. 그럼 이해할 수 있어. 서울은 많이 내니까. 경기도 많이 내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국민의힘이라고 종부세를 반대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 수도권이야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종부세를 내는 거고 수도권 제외하고는 종부세 내는 곳도 없다니까요. 무슨 대구 경북에서 종부세를 많이 내요. 지금 경북에서 내는 종부세가 1,200밖에 안 되는데 1,200억. 근데 경북 지역 사람들 대다수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다수는 종부세를 반대하겠지.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윤석열 반대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세대가리 같은 행동입니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방 교부세로 저출생 문제에 정책 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11세까지 책임지겠다는 저출생 대책.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11살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겠대. 말은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저도 정부가 다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아.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애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랑 어조영국장이랑 애를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어조영국장이 그 시험관 하기를 벌써 9번이나 하면서 몸도 되게 힘들고 막 그래. 그래서 애를 가지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애를 가져갖고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두 사람도 막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응? 지금 사무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문제인데, 정부가 해결해주면 좋지. 근데 정부가 이번에 뭐라고 하냐? 11세까지 책임지겠대. 근데 씨발 어떻게 책임질 거지는 말은 없어. 재원 마련 어떻게 마련할 건데? 재원 마련 걱정하지 마. 지방 교부세 갖고 할 거야. 그래요? 근데 개새끼들 뭐라고 합니까? 지방 교부세의 아주 주 세원이 되는 종부세는 폐지하겠대.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폐지한다던 종부세로 저출생 대책, 재원부터 엇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기사예요. 한겨레 기사.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윤 정부 저출생 반전 재원으로 폐지 방침 종부세 제시. 웃긴 거죠.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딱 돈 마련할게 했는데 그 돈이 뭐냐? 지들이 폐지하겠다는 종부세라는 거죠. 야, 얼마나 엉망진창인, 정말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 정부입니까? 막 화가 나. 그래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언하는 거, 저출생 문제 지금 심각하다고 말하는 거, 이걸 누가 동의 안 해서 다 동의하지. 다 동의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내놓는 정책, 그 정책을 위해 어떻게 재원 마련할지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새끼들이 지금 진짜로 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무조건 몰라, 나중에는 어차피 3년만 버티면 돼. 지금 거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 교부세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지방 교부세의 토대가 되는 종부세는 없애겠다고 하는 이 모순. 화가 나요. 화가 나.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금 인구 비상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한 그 정책들의 재원만을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의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